안녕하세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6개월 안에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인연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능력, 사회생활, 연인관계, 집안 분위기까지 다 말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면 되는지까지 말해 줄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떠먹여주는 수준이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해당되는 이성이 있다면 꼭 잡으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다 말해주고 떠먹여줘도 못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받아먹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먼저 대시해주길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제가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꼭 기억하세요. 외출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소개팅 어플이라도 다운받으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인연을 놓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 4개의 카드 뭉치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자, 1번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일단은 조용한 느낌이 풍깁니다. 근데 왜 조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조용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생각 정리를 잘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포스를 풍긴다는 겁니다.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는 잘 받아줘서 그럭저럭 잘 했어. 근데 나중에 나 혼자서 그 사람한테 실수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포스를 풍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살짝 감이 오시죠? 그리고 1번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 사람의 외모, 남자든 여자든 덩치는 평균보다 조금 작다. 멸치는 아니고 날씬 아담하네. 요런 느낌이다. 아무래도 조용한 이미지다 보니까 활동적인 남성 호르몬보다는 고요한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피부도 좋고 예쁘다. 남자들도 요즘 예쁜 남자 많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옷 입는 스타일. 조용한 느낌이랑 비슷하게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 화려한 거 말고 미니멀하게 단색. 그리고 스킨이나 정장 같은 불편한 스타일도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입기 편하게 널널한 스타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심플하게 입으면서도 포인트가 꼭 하나씩은 있다. 이 말은 자기만의 패션 스타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옷 입는 스타일은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썸 타기 전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람의 외모가 날씬, 아담,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칭찬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맨날 듣거든. 그러니까 굳이 외모 칭찬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되냐?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포인트가 한 개씩은 갖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든지 단추든지 스마트폰 케이스든지 뭐든 간에 포인트를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심플한 스타일에 포인트가 한 개니까 찾기 쉽겠죠. 1번님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호감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칭찬한 다음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자꾸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면 오히려 갑분싸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조용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잡담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쉽습니다. 그 사람의 포인트에 대해서 칭찬하고 잠깐 스낵 토크 하다가 1번님 할 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 패션 포인트를 인정받았다는 거에서 티 안 나게 좋아한단 말이죠. 이렇게 무심하게 칭찬하는 게 하루, 이틀 점점 쌓이면 관심에서 호감으로 변하게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썸을 타기 전 초기 단계고요. 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대화도 나눠야겠죠? 그 방법은 다음 카드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능력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진 분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탤런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은 창의력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창의력도 여러 가지가 있죠. 1번님의 그분은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창의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력을 가진 분들은 한 가지 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배워나가면서 창의력이 생기는 타입입니다. 이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솔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장점이지요. 좋고 싫은 거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는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호기심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의욕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 타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최종적으로 채택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이디어 10개 내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반응 괜찮은 거? 그래서 주변 동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좀 설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 안쓰러워하는 사람 반, 이 정도일 거예요. 일을 사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호감 가는 사람이 있고 비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호감 쪽이 조금 더 높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마도 사람에 따라서 좀 힘들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영상이라도 몇 개 찾아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 생각들을 말할 텐데요.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좀 빈틈이 많아 보여도 긍정적인 면 위주로 칭찬하고 아이디어를 더 보태주면 됩니다. 왜 성냥불도 한 개만 있으면 불이 작은데 성냥불 두 개를 붙이면 불 크기가 3배, 4배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호기심이나 생각을 많이 표출할 수 있도록 부채질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대화를 하면서 관계가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썸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고요. 다음 단계부터 본격적인 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성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직장이나 친구 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로 속 썩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네요. 자신만의 규칙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스스로가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쉽선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약간 노잼인 것만 감안하시면 매우 정직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실수도 많이 안 하고 흥에 취해서 과소비를 한다거나 대책 없는 행동도 웬만하면 안 할 거다 이거죠. 그만큼 매우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구속하려 든다거나 단속하려 드는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일탈하고 싶고 흥에 취해서 정신줄도 마음껏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유혹들을 정신력으로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썸 타는 이성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단속하고 의심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낄 겁니다. 만약에 썸 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단속하려고 수시로 연락하고 그러는 게 심해져서 싸웠다? 그러면 그냥 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1번님의 연애 스타일이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자주 체크하는 스타일이라면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나 자신만의 취미, 공부 이런 거 하면서 서로 믿고 여유 시간을 갖는 그런 연애 스타일도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여기까지가 썸과 연애 초반 단계고요. 다음 카드에서는 본격적인 연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연인으로서의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연애 스타일이죠.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자, 봅시다. 이 사람은 연애 스킬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좀 선비 같아가지고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에 좀 서툴 것 같네요. 그 이유가 자신만의 도덕관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절제를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그렇고 연애 스타일도 그렇고 좀 지루하긴 하겠네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스킬 좋은 바람둥이보다는 조금 지루해도 신뢰할 수 있는 선비가 오랫동안 만나기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썩 매력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1번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매력을 어떻게 개화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카드를 보시면 여기 나무로 만든 창살이 있죠? 이 창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잠금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비 같은 거. 그런데 1번님이 이 창살들을 풀어줄 수 있어요. 원래라면 남사스러워서 못했던 것들, 부끄러워서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야금야금 가르쳐주면 됩니다. 아, 누나가 안 잡아먹을 테니까 믿고 따라와. 이런 느낌 있다, 아이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잠금장치를 풀어주면서 만나다 보면은 어느새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니까 잘 만나보세요. 여기까지가 연애 단계고요. 다음 카드에서는 결혼과 좀 관련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집안 분위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우자와 잘 맞아도 배우자의 가족과 안 맞으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집안은 부자는 아니지만 꽤 안정적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배경이 칙칙한 것이 나무는 많지만 잎들이 없는 나무죠. 이 말은 먹고 살만하지만 넉넉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화사한 꽃들로 그려졌죠. 얼굴 표정도 진지하고요. 이 말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기 개발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카드들에서 나왔듯이 미니멀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의미 없는 농담 따먹기들을 선호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안은 결혼 후에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바라는 게 없거든요. 용돈도 주면 좋지만 안 준다고 뭐라 하지도 않을 거고 여행도 굳이 같이 안 가도 뭐라고 안 할 거고 그냥 둘이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안입니다. 1번님이 과도하게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별로 문제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랑은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배울 점이 참 많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 타로 리딩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영리하다, 꾀돌이 이런 느낌이 풍깁니다. 왜 어릴 때 보면 잘 웃고 농담도 잘하는데 선생님 뒤에서 잔머리 굴리는 꾀돌이들 있잖아요. 그때 그 꾀돌이들이 성인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꾀돌이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연예인 중에서 유세윤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재밌고 매력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미, 매력에 더불어서 야망도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외모. 가장 매력 포인트는 웃는 상이라는 겁니다. 눈꼬리도 웃고
입도 웃고 그냥 딱 보면 얘는 참 잘 웃네 라고 생각이 들걸요. 잘 웃고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략법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그 사람의 옷 입는 스타일. 이분은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의 매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진 스타일이 없죠. 이 그림을 보시면 뱀이 있죠. 이 뱀은 주변 환경에 맞춰서 위장술도 잘 하고 허물도 가끔씩 벗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이 속한 곳에 따라서 스타일이 자꾸 바뀝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뀌는 스타일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게 바꾼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은근히 티 안 나게 패션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썸 타기 전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잘 웃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웃고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그래서 이번님은 이 사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웃기 싫지만 억지로 웃을 때는 언제인지, 누구를 만날 때 억지로 웃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몇 개 발견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초기 관계의 스파크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썸을 타기 전 초기 단계고요. 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대화도 나눠야겠죠? 그 방법을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능력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진 분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탤런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최대 능력은 적응력입니다. 어떤 그룹,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쉽게 적응하고 무리에 섞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목표나 색이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컬러를 만들어 가면서 적응을 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나 영업처럼 사람과 만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일에 두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업무 스타일 또한 능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신만의 확실한 노하우가 생기기 전까지는 업무 기준을 잘 따르기 때문에 시스템에도 잘 융화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에이스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고 상사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승진을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이유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색깔을 그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아무리 그것이 이 사람의 타고난 탤런트라고 하더라도 매우 큰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이겨가면서 잘 적응한다는 것은 이 스트레스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하게 원하는 목표나 야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휴식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도 되는 사람, 내 목표와 야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목표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썸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고요. 다음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성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직장이나 친구 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즐깁니다. 직장, 친구, 이성을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를 즐깁니다. 함께 마시고 노는 것을 즐긴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서 즐기는 관계를 좋아합니다. 이 부분은 연인이나 썸을 타는 이성의 입장에서는 매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향적이고 재미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관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인간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싫다면 재미없는 선비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특성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 위주로 생각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과 썸을 타거나 연애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기계가 아닌 이상 에너지를 방출한 뒤에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왜 여행 갈 때도 생각해보면 아무리 여행지가 좋고 호텔도 멋지고 즐거운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집의 안락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멋진 여행지에 비해서 내 집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내 집이 주는 그 정신적인 안락함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님도 이 사람에게 내 집과 같은 정신적인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처럼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의 연애사는 다사다난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애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경로는 대부분 즐거운 관계로 시작되고 이 사람의 즐거운 분위기 때문에 시작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연애 상대 또한 즐거운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의 휴식처가 되어주기 힘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서로 지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과 더 오래 만나고 싶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휴식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그에 맞는 액션을 취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썸과 연애 초기 단계고요. 다음 카드에서는 본격적인 연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연인으로서의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연애 스타일이죠.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자, 봅시다.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연애 초기나 오래 만났을 때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할 거 다 했으니까요. 이전 카드들에서 봤듯이 에너지가 외부로 흐르기 때문에 연애가 깊어가면서 더 깊은 공감을 느낀다던가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던가 그런 것은 있기는 하겠지만 별로 없을 거예요. 연애 초기 관계를 잘 이어왔다면 딱히 문제될 것도 없고 익숙함 때문에 생기는 지루함 정도만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설레임이 사라지고 지루함이 싹트기 시작하면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과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합니다. 연인 관계는 누구나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언젠가는 지루한 감정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다시 설레임을 느끼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힘 빠지고 헤어지거든요. 이번님은 이것을 지루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락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취미를 만들던가 자기 개발이나 공부에 몰두하는 것처럼 외부로 에너지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 성장하게 되면 연인관계는 자연스럽게 안락한 휴식처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것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연애 단계고요. 다음 카드에서는 결혼과 좀 관련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집안 분위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도 중요하지만 집안 분위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배우자와는 잘 맞아도 배우자의 가족과 안 맞으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니까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집안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캐치하는 능력도 갖고 있네요. 나쁘게 생각하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님의 그 사람은 이런 집안의 에너지를 받아서 자랐기 때문에 어디서든 눈치 빠르게 잘 적응하고 분위기를 이끌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런 특성들을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만약 이 사람들과 적이 된다면 금세 심리가 간파당해서 함락당하겠지만 같은 편이거나 사랑받는 존재라면 그들이 먼저 이번님의 힘듦을 파악하고 도와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유일한 방법은 솔직함입니다. 모든 능력에는 그 능력을 기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빠른 눈치와 상대의 생각을 간파해내는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사기를 당하거나 많이 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이런 능력을 개발시킨 게 아닐까요? 이번님이 그들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먼저 과도하게 친해지려는 억지스러운 느낌만 심어주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 타로 리딩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온화함입니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편안해지고 기분이 릴렉스해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명상이나 기도 같은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요. 쉽게 말해서 선한 이미지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웃을 때도 깔깔깔 웃기보다는 조용하게 미소를 머금는 느낌?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이런 이미지를 풍기는 사람은 호불호가 별로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몰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테고요.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번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 사람의 외모. 피부는 밝은 편이고 체형은 포근한 정도? 뚱뚱한 건 아니고 조금 귀엽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살집, 뱃살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얼굴도 살짝 포근한 느낌이 들면서 표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미소를 머금은 얼굴. 이 정도면 머릿속에서 감은 오시죠? 이제 그 사람의 옷 입는 스타일. 꽤 트렌디한 패션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패션에 관심이 좀 있다는 말이죠. 화려한 컬러보다는 밝고 편안함을 주는 파스텔 톤을 좋아할 겁니다. 아무래도 체형은 조금 살집이 있다 보니까 여유 있는 사이즈로 옷을 입을 테고요. 자신이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어서 큰 트렌드는 따라가지만 주변 사람들에 따라 스타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썸 타기 전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람은 온화한 이미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호감 표현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온화한 이미지를 풍긴다는 것 자체가 내면의 성숙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그 불안정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화한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연애를 했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내면이 안정적인 사람에게 끌리도록 뇌가 재프로그래밍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안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3번님은 이 사람에게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볍게는 데이트 코스를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나의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이야기한다든지 회사라면 일정 계획에 잘 맞춰서 업무 처리를 해 나가는 모습이 호감의 스위치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썸을 타기 전 초기 단계고요. 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대화도 나눠야겠죠? 그 방법을 다음 카드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능력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진 분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탤런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최대 능력은 인내와 집중입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세요. 키워드는 파이팅, 싸움입니다. 주먹을 쥐고 파이팅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적의 공격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빨개질 정도로 집중력 있게 대상을 보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님의 그분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은 주식 투자와 같은 논리, 인내, 집중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던가 분석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필요한 여러 업무들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의 업무 스타일은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집중력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생기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좀 쉬엄쉬엄 하라고 하겠지만 막상 집중을 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집중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집중력이 좋아서 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트를 할 때는 릴렉스한 분위기의 장소를 선택한다던가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사지나 힐링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적당히 쉬엄쉬엄 하라는 말보다는 응원해주고 주말에 쉬러 가자는 말 한마디가 더 감동으로 느낄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썸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고요. 다음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성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직장이나 친구 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확실하게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솔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소신 있는 솔직함은 웬만큼 인생 경험을 하지 않아서는 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분위기나 사회 흐름에 휩쓸려서 후회를 했던 경험들, 그 반대로 너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서 후회를 했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각성했을 때 진짜 솔직하게 악이 없는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성격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의 내공이 깊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과 썸을 타거나 연애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간관계의 경험이 많거나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들은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둘의 관계가 발전 없이 그냥 즐기는 사이 정도로 멈춰 있다면 이제 헤어질 때라는 것을 알고 헤어질 준비를 하죠. 반면에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관계라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만약 3번님이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설레임이나 즐거움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완전 점수를 딸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연애 초기라면 우리 월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데이트 비용으로는 이 정도 쓰고 월 얼마씩 모아서 여행 갈 준비를 해보자 와 같은 계획이라던가, 연애를 오랫동안 했다면 결혼 계획이나 재테크와 같은 생산적인 미래 계획을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닌 거 알죠? 뭐든 적당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썸과 연애 초기 단계고요. 다음 카드에서는 본격적인 연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연인으로서의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연애 스타일이죠.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자, 봅시다.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서로 매우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만족감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에서 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스트레스의 원인은 육체 관계와 정신 관계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관계는 만족스러운데 상대의 생각을 공감하기 힘들다거나 상대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잘 맞는데 성관계 궁합이 너무 안 맞는다던가 하는 경우죠. 둘 다 안 좋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고 둘 다 좋으면 그냥 가정을 꾸리면 되니까 별 문제 없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이게 참 고민된단 말이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솔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생각이나 가치관도 서로 이해를 하면서 잘 맞춰지게 되고 성관계도 서로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오래 만나면 오래 만날수록 점점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3번님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거나 솔직하지 않을 경우 이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만나면서 서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솔직한 대화 많이 하세요. 여기까지가 연애 단계고요. 다음 카드에서는 결혼과 관련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집안 분위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집안 분위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배우자와는 잘 맞아도 배우자의 가족과 안 맞으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니까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집안은 정신적인 성장이나 변화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정신 수양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실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님의 그 사람 또한 이런 집안의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온화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네요. 만약에 3번님이 원하신다면 가족들과 함께 명상이나 정신 수양을 하거나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성격이 모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별 말은 안 하겠지만요. 명상과 같은 것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편이 더 도움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어울려서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하면 딱히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3번님의 그분에게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대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나쁜 의도이거나 문제가 생길 것만 아니라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별 스트레스도 없겠네요. 좋은 가족들이니까 잘 융화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 타로 리딩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4번님의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지적인 이미지가 풍깁니다. 완성된 지식인이라기보다는 한창 지식을 탐구하는 젊은 지식인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생각이 많아 보이지만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느낌. 이런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배움을 그냥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의 이마에 있는 제3의 눈처럼 지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준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배움의 깊이와 넓이 모두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사람의 외모. 이 사람의 매력 포인트는 깔끔 단정함입니다. 체형, 피부 등 외적인 부분은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의 보통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지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관리가 편하도록 단정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옷 입는 스타일, 패션 스타일도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패션이란 냄새 안 나면 되고 시각적으로 혐오스럽지 않은 선에서 깔끔하고 편한 옷이면 된다. 이 정도의 중요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옷밖에 안 입죠. 한국인 중에서는 유튜버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검은색 티만 입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동일합니다. 패션에 신경 쓸 에너지를 아껴서 일이나 공부에 쓰자.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 현실에서 성과를 곧잘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썸 타기 전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일 욕심, 배움 욕심 이런 게 많아서 자신의 체력으로 하기 힘든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너는 이걸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칭찬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도 해보고 관심도 조금씩 가져보면 어느새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생산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썸을 타기 전 초기 단계고요. 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대화도 나눠야겠죠? 그 방법은 다음 카드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능력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진 분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탤런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최대 능력은 우직함입니다. 비록 천천히 전진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방해를 하든 뭐라고 하든
자신이 생각한 목표를 향해서 우직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종과 상관없이 어떤 일에서든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꽤 긴 시간이 필요하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결과물만 보고 와, 대단하다,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동안 우직하게 달려온 길을 본다면 존경심부터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의 업무 스타일은 굉장히 계획적인 편입니다. 시야도 매우 넓은 편이고요. 이 사람처럼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몇 년 이상 우직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시야로 정치, 경제, 기술, 자금 등등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체크하고 미리 대략적인 계획을 한 뒤에 실행에 옮기죠. 이런 장기적인 계획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정치를 하는 등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의 호감 버튼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4번님이 어떠한 재능이나 노하우를 가졌다면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무형의 나눔을 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재능이나 노하우를 남들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지식과 노하우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노하우를 나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반면에 나누고 공유하면 그 지식과 노하우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님이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취미를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 전달을 하는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교육봉사 같은 것도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썸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고요. 다음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성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직장이나 친구 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네요. 나이가 많던 적던 자신의 연령대보다 훨씬 연륜 있어 보입니다. 외모가 연륜 있다는 말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이 연륜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커피 한잔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는 등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주변에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루션을 함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시야도 넓어지는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4번님은 그 고민을 덜어주는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과 썸을 타거나 연애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가진 단 하나의 가장 큰 고민은 도전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깨달음을 주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위한 추진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혼자서도 잘 추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좀처럼 만족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연인은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고 자신에 대한 기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오래 만나고 싶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수시로 칭찬을 해주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썸과 연애 초기 단계고요. 다음 카드에서는 본격적인 연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연인으로서의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연애 스타일이요.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자, 봅시다. 이 사람은 연애 관계에 대해서 매우 책임감이 강한 편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매우 훌륭해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꽤 힘든 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마른 사람이 큰 로봇을 타고 있죠. 딱 봐도 지쳐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로봇을 책임감 있게 계속 조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쳐도 조종대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연애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내일이 지치고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도 티 내지 않고 연인과 주기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지쳐간다는 것을 캐치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티를 많이 내지 않기 때문이죠. 4번님은 그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잘 케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휴식이나 마사지 같은 물리적 케어보다는 정신적 케어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 에너지 고갈 때문이니까요. 그러면 정신 에너지는 어떻게 채워주나요? 쉽습니다. 그 사람이 연애 관계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보이면 리액션을 좀 크게, 고마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돈도 안 들고 기분도 좋으니까 서로서로 좋은 거죠. 이렇게만 해줘도 이 사람은 금방 에너지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연애 단계고요. 다음 카드에서는 결혼과 좀 관련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집안 분위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집안 분위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배우자와는 잘 맞아도 배우자의 가족과 안 맞으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니까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집안은 조화를 추구하는 집안입니다. 어느 집이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이 집안은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조화롭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집안이 과거에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터득한 거죠. 4번님의 그 사람도 이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이 집안은 4번님이 어떤 사람이든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4번님이 특이하게 모난 성격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단, 문제가 생기면 꼭 먼저 대화를 요청해서 대화하면서 풀어보세요.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 타로 리딩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다들 아시죠?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